안녕하세요. 저는 대산전기학원에 94년도 입사해서 현재 인천 대산전기학원에 28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예문사에서 전기기사라든가 전기공사기사, 필기실기, 지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대산 에듀라는 온라인에서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요즘에 취업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장년층들도 퇴직하고 또 정년 퇴임하고 새로운 직장,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어떤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자격증을 찾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응시를 보면은 전기기사 보통 1에서 2 정도 하고 있고 전기공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새로운 다른 분야에서 있던 분들이 관심 있게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산업시설에 전기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들 도전하고 계시고 또 취득을 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좋은 길을 가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젊은 분들은 공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뽑는 게 이제 한전이라든가 또 한전 자회사 같은 데도 굉장히 많고요. 동부발전, 서울발전 등등도 인원도 많이 뽑고 있고요. 전기안전공사, 방송국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그러니까 전기 분야에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전기기사 공부하면서 전공도 같이 준비하면서 도전하면 상당히 좋겠고요. 또 민간 기업을 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있고 감리가 있고 시공이 있고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전기 쪽이 이제 플랜트 쪽에서 전기가 자동기어 쪽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는 전기 쪽이 사회 기반화 시설 되면서 전기 쪽 분야 취업이 상당히 유리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CBT로 이제 바뀌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OMR 카드의 단점이 이제 마킹을 잘못하면 다시 하고 막 긴장되고 시간이 오버가 되고 컴퓨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 CBT를 본 취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공단에서 이제 새로운 문제를 계속 만들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이걸 이제 비공개로 바꾼 거죠. CBT는 새로운 문제보다는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CBT 시험으로 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 유형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나온다. 쉬운 문제는 항상 변형돼서 나오니까 거기에 준비하시면 되고 저희 교재에서 강의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는지 또 어떻게 실제 출제가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까지 다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잘만 들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경영에 대해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전기는 산수 수학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과 수학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전기 전공이나 전자 전공한 친구분들은 학교에서 배웠고 수학을 좀 기본으로 내기 때문에 쉽게 자격증을 따는데 비전공자분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자기학이라든가 회로 기기가 대표적인 어려운 과목입니다. 어차피 20문제가 나오잖아요. 20문제 중에 보통 10문제는 기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5문제는 보통 심화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5문제는 전에 그 기본 문제를 약간 변형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려운 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해주는 기본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심화된 문제, 어려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패스를 하시고 그렇게 반복해서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교재 구성은 사실 기초부터 하려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요. 최소한 6개월에서 길면 8개월까지 걸리고 또 그렇다고 너무 짧게 공부를 하는 경우는 시험 문제 합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짧고 굵고 완벽하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이 교재를 냈는데 이 교재는 사실은 아주 기초는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핵심 요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초를 다루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까지 문제를 잡아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요점이라든가 이론 설명이 들어가면 거기에 간연도 중에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문제, 핵심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문제만 잘 보시게 되면 그리고 나서 간연도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다 맞출 수가 있다. 교재의 문제하고 해설이 별도로 되기 때문에 교재 먼저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고 풀어보고 풀었을 때 내가 맞았는데 틀린데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복습할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인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영상이 무료라는 거죠. 이론 강의부터 해서 핵심 문제에서 간연도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질문이 있거나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게 되면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답변을 해주고 있고요. 특장점이 아주 좋은 교재하고 동영상이 될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제 합격을 하나 안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공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전기공학은 공학 자체가 수학이다 보니까 그건 너무 배우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버리고 과감하게 어차피 꽈락 없이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전력을 세우는 겁니다. 수학이 좀 어려운 분들은 전력하고 설비를 기본 문제 위주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기본 문제 보고 암기를 하게 되면 보통 15개씩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암기 위주니까.
나머지 3과목은 10개씩 맞으면 60점이잖아요. 어려운 거 3과목은 반타작만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학을 문제를 하나씩 풀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져요, 사실은.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이쪽에서 고득점을 받고 암기 과목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적당한 정도 선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합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전을 기준하게 되면 물론 한전 자회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소든 KPS라든가 4차까지가 있는데 보통 1차는 서류 접수입니다. 서류 접수할 때 자격증이 없으면 서류 접수가 패스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영어를 만점을 맞는다라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쌍기사, 전기기사하고 공사기사 정도 있어야 토익을 700점대 중반 정도 되면 서류 전형 패스가 되거든요. 환산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기기사 하나만 있다 그러면 토익 점수가 한 800점 이상 나 830점도 물론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류 접수가 되려면 전기기사, 공사기사 꼭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직능, 거기에 100점 만점에 전기 분야에 점수가 30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NCS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초 상식이 나오고 전공 문제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면접이 2번 있습니다. 이제 상식적인 면접도 있지만 전공 면접도 또 시험을 보거든요. 그랬을 때 다양하게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전기 자격증 공부하면서 준비를 해놓으시게 되면 아마 면접 볼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전공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거기는 3차까지가 있는데 거기는 전공이 별도로 100점이 있어요. 기초, NCS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식이 있고 거기 100점이고 그다음에 전공 같은 경우는 100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공사 들어갈 때는 전공을 준비 잘 해주셔야 되고 자격증이 없으면 또 서류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자격증 하나 또는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토익도 보통 800점을 맞춰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수학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 복수수라든가 근해공식,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연립방정 웬만한 건 다 계산기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만 잘만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많이 연습이 필요한데 전기 희열 들어오시게 되면 거기에 활용하는 법, 문제 적용을 해서 실제 답과 최종 답까지 하는 해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퇴직 후에 제2의 직장을 준비할 때 재취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기는 또 설계나 감리를 하려게 되면 전기 안전 시설관리 안전관리자가 돼야 되고 사실 법적으로 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이름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빌딩이 하나가 있다, 아파트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사람을 반드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학급의 반장 있듯이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도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합니다. 또 보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다가 어떻게든 해망퇴직이 됐다든가 경고사직이 돼서 나올 경우에 항상 산업기사나 전기기사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중장년층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전공자들이거든요. 새로운 공학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다가 지치고 포기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자격증은 짧고 굵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달에서 3개월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문제가 또 많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론 강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알맞는 교재가 바로 이 책이지 않을까. 한 2달에서 석 달 동안만 이론 강의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문제는 풀어봐야 되는 거고 또 양도 적당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유튜브에 보면 전 그 엉터리 답짓기라는 게 있어요. 촬영하는 계기가 저도 이제 28년 강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 맨날 하다 보니까 원래 쉬운 거지만 전에 이제 어떤 어르신이 문제를 안 풀고 답을 이렇게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몇 번 봤는데 근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도저히 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문제는 옛날에 2번이면 지금 2번이 아니라 3번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한 9강을 찍었는데 물론 그게 다 정석은 아닙니다. 도저히 하다 안 되면 그걸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자기야 한 과목인데 20문제 중에서 6개는 잡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전에 이제 그걸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도 지금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는데 아마 그거 보시게 되면 답을 이렇게 찍는구나. 오아시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꼭 보세요. 모든 길은 척도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다시 개척하려면 힘들어도 끝까지 가시고요. 이론 강의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나 출퇴근할 때도 계속 들으면서 이론 강의 듣고 잠깐 앉아있을 때는 그 문제도 풀어보고 결국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어도 3개월 안에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힘드셔도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자격증 금방 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